확률 통계 버전 4 이원우입니다. 여기 뭐 다 아시죠? 버전 4는 4점짜리 기출문제 4점짜리 모아놓은 거고, 버전 3은 좀 쉬운 3점짜리, 그리고 버전 2는 아주 기본적인 교과 내용하고 그에 대한 해설, 정말 또 쉬운 예제로 교과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익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4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재미있는 문제 두 문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여러분들 응용력을 키우는 데 도움도 되고,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응용해서 출제위원들이 출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113번 문제입니다. 113번 문제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 아시죠? 이런 문제 유형, 어떤 것을 구하는 과정을 쭉 지문으로 주고 괄호 속에 가나다의 각 또는 형태, 이런 걸 찾는 문제. 뭐라고 그랬죠?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 지문 안에 뭐라 그럴까요? 힌트도 있고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그야말로 주관식으로 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출제되어도 좋을 만한 그런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요. 그림과 같은 8개의 자리에 각각 한 장씩 임의로 놓을 때, 뭐 저기 임의로는 왜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놓는다는 말이에요.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의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 하자. K번째 놓인 카드의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 하자. 다음은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m보다는 n이 더 큽니다. 에 대하여 두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알았죠? 그렇죠? K번째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자연수 K 이하,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 이라고 해서 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의 자리에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 사건이므로 AK에 대한 확률은 무엇이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8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이거 일렬로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8 팩토리얼. 그런데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의 자리에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여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AK는 8 팩토리얼 K번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7자리에 K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K 곱하기, 그죠? 7 팩토리얼. 그래서 8분의 K가 되겠습니다. AK에 대한 확률이에요. 자, AM 임의의 MN 8 이하인 수, MN은 M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자연수 중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아닌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M번째와 N번째 자리를 제한 6개 자리에 나머지 6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 사건이므로 뭐겠습니까? 나는 8팩토리얼 분의 N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이 앞에서 마찬가지야, 그렇죠? AM에 대한 확률은, . 네. 그리고 8 팩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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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 번째는 n-1이 되겠죠? 뭐가 마이너스 1이야? n 번째 놓여 있는 자연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n-1이 되고 나머지 6장의 자리에 나머지 6개의 자리에 6장의 카드를 놓는 사건이니까 6 팩토리얼. 그래서 8, 7, 5, 16 이거 지워지고 m 곱하기 n-1이네. 그렇죠? 그게 나야. 한편 두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만족해야죠.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죠. 따라서 두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서상 MN의 개수는 몇 개다. 그러면 AM에 대한 확률 여기 있죠. 여기 벌써 나와 있는 거지. K 대신 M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P AM은 8분의 M이야. P AN은 8분의 N. 그렇죠? 여기 조금 아까 구한 이건 뭐야? 인터섹션에 대한 확률은. 이므로 저거는 56분의 M N-1은 8분의 M 8분의 N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만족시켜야 돼. 이거를 만족시키는 M과 N의 순서상이 몇 개냐를 구하는 거야. MN의 순서상.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 지워져. MM 지워지고 64 8, 7 이거 하나 지워지네. 여기 7 남고. 그러면 7N은 8 N-1 그러면 N은 8 네. 큰 게 큰 N, M과 N 중에서 N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N이 큰데 M은 어떻게 돼? M은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7일 수 있잖아. 1, 8, 2, 8, 3, 8, 3, 8, 4, 8, 7, 8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MN의 순서상 개수는 몇 개? 7개. 네. 자, 요거 구했고 가, 나, 다 7개. 그런데 가의 알맞게 K를 4를 놔라. 그러면 2분의 1. 그게 이제 P. 나의 알맞은 식에 3, 5를 넣어라. 그러면 3, 5를 집어넣으면 56분의 12, 14분의 3. Q. 그렇죠? 네. R은 7. 그래서 이걸 곱한 거. 3개 곱한 거. PQR. 그러므로 2분의 1 곱하기 14분의 3 곱하기 7 하면 4분의 3. 이 답이네요. 네.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좀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어렵지 않아요. 단계별로 문제를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서 괄호 안에 값을 넣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첫 번째 이게 힌트야. 말하자면 AK는 K번째 자리에 놓은 카드의 적힌수가 AK인 사건을 AK를 하자.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가 적힌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를 제한 7개의 자리에 나머지 7개의 카드가 놓여 있는 사건이므로 AK는 8팩토리얼 분의 K 곱하기 7팩토리얼. 응?
그죠? 8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나머지 7개는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K분의 8분의 K 이게 힌트라고 말하죠. 이 문제를 푸는 힌트야. 응? 그리고 AM, AN에 대해서 n번째 자리에 8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n번째 자리에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n번째 적혀 있는 거 빼야 되잖아. n 이하의 자연수 중 n번째 자리는 적힌 수가 아닌 자연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놓여 있고 그러니까 n-1개. 그렇죠? n-1개. 요 n번째 요 자리에 적힌 수를 뺀 거여야 되니까 n-1 나머지 6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6팩토리얼 그거라고. 요거. 그리고 이제 독립이기 위한 조건 이거로부터 m과 n의 순서성의 개수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음미를 해봐야 돼요. 이 문제 풀었다 혹은 그러네 이럴 것만이 아니고 이 문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외우자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주는 시사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이거를 주관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14번입니다. 114번 문제는 흰색 탁구공 3개와 주황색 탁구공 4개를 서로 다른 비어있는 상자 ABC에 남김없이 넣으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탁구공을 넣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 있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상자 A에는 흰색 탁구공을 1개 이상 넣는다. 1개 이상 넣는다. 흰색 탁구공만 들어있는 상자는 없도록 넣는다. 네. 그러면 조금 더 특수하다고 그럴까?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조건 2개가 있으면 또는 3개가 있으면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가인지 나인지. 나부터 시작을 하면 안 풀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조건 가부터 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문제. 네? 그런 거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요령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가하고 나하고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을 하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지? 네. 물론 생각해 봐야 되고 네. 자 어느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인지 생각해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가부터 시작해. 상자 A는 흰색 탁공을 1개 이상 넣는다. 그러면 A에 흰색 공, 흰색 3개를 넣는 경우 2개를 넣는 경우 1개를 넣는 경우 그렇게 있겠죠? 그렇죠? 3개를 넣는 경우 자 조건 나 때문에 흰색 탁구공만 들어있는 상자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나로 주황색 황이라고 써야 되겠네. 일단 1개를 넣어야죠. A에 넣어야 한다. 네. 그러면 흰색은 3개 있어. 3개를 몽땅 A에 집어넣은 경우야. 주황색은 4개 있는데 주황색은 4개. 1개를 A에 같이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나머지 몇 개 남았어? 남은 주황이라고 그러죠. 3개는 A, B, C에 남김없이 넣는다. 남김없이 넣는다. 몇 개를 남김없이 어디에 넣는다.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다뤄봤죠? 그렇죠?
3개, 3개. 네. 받는 쪽, 상자가 지금 받는 거야. 탁구공을. 받는 쪽 몇 개, 3개 앞에 오고, 몇 개를 넣느냐? 3개를 넣으니까 3H3이야. 5, C3. 이건 10개. 그렇죠? 네. 2번. A에 흰공 2개를 넣는 경우. 그러면 또 나 때문에, 조건 나 때문에 황색, 주황색, 예, 한 개를 A에 넣어. 자, 그 다음에 흰색 공이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죠? 흰색 한 개를 어떻게 해요? B 또는 C에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생긴 거야. 그죠? B 또는 C에 넣어. 그런데 한 개를, 예, 흰 공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흰 공 한 개만 들어가면 안 되므로, 네, 황색, 주황색 한 개도 함께 넣어야지. 그렇죠? 넣어야 한다. 네. 그리고 주황색이 몇 개 남았어 이제? 네. 남은 황색, 주황색 2개를 A, B, C에 남김없이 넣는 경우의 수. 그쵸? 자, 그러면 저기 2개 곱하기 여기 여기 2가지 예, B, C 에다가 3개 A, B, C 3개의 물을 주황색을 2개 넣는 경우의 수야. 예? 요게 3H2가 그러면 2 곱하기 4C2 6이네. 그래서 2, 6, 12 12가지 10가지 12가지 그렇죠? 네, 3번 A에 흰공 한 개 넣는 경우 그러면 흰공이 모두 3개 있으니까 2개를 어느 BC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하나하나 BC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선 앞에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조건 나로 인해서 주황색 한 개를 A에 넣어야죠. 조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남은 것은 흰공 2개. 그렇죠? 주황색 공 3개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흰공 2개를 B나 C에 넣는 경우. 이거 역시 2가지죠. 주황색 공 한 개를 흰공 2개와 함께 넣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황 몇 개 남아? 2개. 2개를 A, B, C에 남김없이 넣는다. 그럼 이거 2에 곱하기 뭐야? 3H 2 2에 4C2는
12, 12가지. 마지막으로 흰색 2개를 피스에 나누어 넣는 거예요. 나누어 넣는 경우. 예? 그러면 예, 주황색을 주황 1개씩을 흰 공과 함께 넣어야지. 함께 넣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 예? 예, 주황색 나머지가 1개야. 그쵸? 1개. 나머지 1개. 나머지 주황 1개를 ABC에 남김없이 넣는다. 이건 뭐야? 예? 이거는 3H1, 3C1 세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10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3 하면 37입니다. 재미있죠? 뭐 약간 조금 복잡하지만 예, 이 정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땡큐죠. 그렇죠? 체계적으로 놓치지 않고 조금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나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아는 지식을 알고 있는 배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어렵고 뭐 배배 꼬운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니고요. 중복 조합에 관련된 문제로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꽤 괜찮은 재미있는 문제 2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도 그래 재미있구나 이런 문제 괜찮은데 이런 기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